우리 유형별 연습 책에서 64쪽에 39번 숙제해온 거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역사가 사람들을 기록을 하는데 컨텐츠는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현재의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제공하는 거냐면 요거 다 같은 개념이 되겠지, 그치? 다양성도 없어. 물리적인 텐션도 부족해. 그리고 최소한의 도전이다. 혹은 어려움이라고 해도 되고, 챌린지.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이냐면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만 찝을게. 이걸로 찝을까? 여기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야. 최소한의 어려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럼 어려움을 원한다는 얘기지, 그치? 어려움을 원해요. 자, 또 이 사람은 뭘 정상이라고 이렇게 여겼냐면은 끌리는 거죠. 어딘가를 향해서.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끌리는 걸 당연하다고 정상이라고 여겼다. 그럼 여기서 미래의 비전에 의해 끌리는 것, 어떤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비전이냐면 사람들 내에서 깨우는 거지. 일깨우는 건데 그들의 블라블라한 욕구를 깨우는. 드라이브가 여기서는 욕구. 자,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챌린지를 원해. 그리고 어떤 미래상에 의해 끌리고 있어.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를 지금 깨우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어떤 욕구를 깨우는지. 얘는 밑에 단서가 좀 명확한 게 여기 need 있고 need 있다. 요게 똑같이 욕구가 될 수 있잖아요. 필요성도 되고 욕구도 되는 거지. 자,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어, 욕구를. 동기를 발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도 되겠네? 목적을 발명하고자 하는 욕구인 거야. 그들의 내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슷하게 이 사람 또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욕구. 인간의 측면에서 이거 하고자 하는 욕구. 수동적인 창조자의 역할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동기를 만들고 싶어. 목적을 내가 만들고 싶어. 수동적인 존재, 그런 역할을 넘어서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연결하고. 자, 여기도 드라이브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진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한 번 더. 초월하고 싶은 거야. 단순한 창조된 것의 상태. 똑같은 얘기지. 나 수동적인 피조물, 창조자 되고 싶지 않아. 서고 싶다는 얘기지. 계속 반복입니다. 창조자가 되고 싶은 거지. 창조자가. 적극적인 형성자가 되고 싶어. 자신의 운명을. 그래서 수동적이고 이런 우연한 어떤 존재의 본질을 넘어서서 인간은 한 번 더 자기들만의 목적을 창조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답이 되는 근거. 인간의 욕구에 관한 글이 되는 거죠. 공통점이 이제 보였습니까? 자기만의 목적이나 동기를 만들고 싶어 해. 수동적인 창조되는 존재를 넘어서서 창조자가 되고 싶다. 됐나요? 이 개념만 묶어주면 돼. 창조자가 돼서 자기만의 목적, 동기, 스스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이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빈칸에 가져가면 되거든? 방금 꼬불꼬불 했었던 애들. 삶의 과정을 바꾸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다 아니고요. 스스로를 희생한다? 자, cause라는 단어가 원인이지? 원인도 돼. 고귀한 원인을 위해서 해도 되는데 대의란 뜻으로도 했습니다. 뭔가 좀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이런 말 할 때. 아니고 존중감을 보여줍니다.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일본도 처음 봤을 땐 답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다시 보면은 자신들의 삶의 과정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목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다. 단순히 창조되어지는 존재를 넘어서고 싶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 41번으로 한번 가볼게. 오른쪽에 65페이지. 얘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밑에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수 있고 오해했거나 그리고 또 이것도 연관성이 뭐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게 답이야 처럼 안 보여서 그런데 자, 유라시아 그 대륙에 관한 얘기거든.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어 도치 문장입니다. 생물학적 풍부함에 의해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빈칸이 그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빈칸이 촉진시켰습니다. 작물의 전파를 촉진시켰다.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서.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가 원인. A를 찾아서 A가 뭐 했다? 이렇게 작물의 전파로 이어졌다라는 거. B를 찾으면 되겠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럼 작물의 전파가 아닌 다른 내용을 여기서 찾아주면 되는데 판게아라고 뭐 들어본 거 있잖아, 그지? 뭐 엄청난 옛날 대륙입니다. 이런 대륙이 쪼개지고 분열이 되었을 때 찢겼다. 톤, 테오의 피피야. 찢겼어. 뭘 따라서 찢어졌냐면은 리프트를 따라서 찢어졌습니다. 리프트가 뭐 틈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연히 리브 유라시아를 남기게 되었는데 브로드 랜드 매스 아주 넓은 광범위한 땅덩어리고 막 달려간다는 얘기는 뻗어나간다는 얘기야. 러닝 뻗어나가 east west direction.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점 그걸 찾아야 되니까 얘가 우선 꽂혀야 돼. 동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글로 만들었다는 그 대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쪼개지면서 동서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대륙은 또 뻗어나갔어. 3분의 1 이상을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하지만 대부분 relatively narrow range of 요게 이제 되게 어려웠는데 요게 지금 반복인 거지. latitude가 경도라 그러냐? 위도라 그러냐? 위도? 위도야? 나 우리말로 잘 구별 못하고 이거 구별하는 게 란지튜드가 있고 레티튜드가 있어.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게 롱이 들어가 있지. 사다리만 생각하면 돼. 사다리. 이게 길어, 이게 길어. 세로가 길지. 이게 란지튜드가 되는 거고 이게 레티튜드가 된다. 가로야. 그러면 가로란 얘기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걸 경도라고 해, 위도라고 해? 가로를? 위도야? 위도도 돼? 알았어. 나도 맨날 헷갈리니까 어쨌든 위도라고 합시다. 좁은 위도의 범위 내 안에서 대부분 안에서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즉 같은 얘기지. 동서 방향이니까
동쪽, 서쪽, 이렇게. 그리고 가로로 좁은 위도로 뻗어나갔다는 얘기니까 결국 대륙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로로 쫙 펼쳐진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쭉 뻗어나가는 것이 뭘 보통 결정하냐면 기후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배 시즌의 길이,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지. 동서에 따라서. 그래서 크랍, 어떤 작물인데, 이 유라시아의 한 지역에서 domesticated, 장악하고 이제 퍼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러한 작물들이 트랜스플랜트니까 옮겨서 심어질 수가 있다. 이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아까 말했던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전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표시했던 게 A가 되는 거야. 같은 얘기 쭉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뭐 터키 다 예시 나오고요. 미국이 나오는데 미국은 대조야. 반대야. 그래서 읽어보면은 미국은 요렇게 생겼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이렇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작물의 전파가 잘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어. 우선 고립 아니잖아. 오리엔테이션이 무슨 뜻인데? OT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야? 맞아. 이게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OT 가잖아. 신입생 OT 가면 앞으로 어떻게 니들이 생활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이야, 방향. 다양성. 뭔가 보존. 불완전성. 다 아니야. 그치? 다 답으로 안 보였고,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거구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이게 이제 방향이 되는 거지. 그리고, 42번 봐볼게요. 42번. 바로 옆에. 너가 태어나면 너의 그냥 다 뇌라고 하면 되죠. 뇌는 알고 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른대. 뇌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은 단어도 모르고요. 뭐 건물도 모르고 컴퓨터도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걔는 배워야 돼. 끊임없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얘는 아무것도 몰라. 태어났을 때. 그래서 배워야 한다. 같은 얘기지, 그치? 같은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 돼. 그리고 이 뇌의 전체적인 구조는 랜덤이 아니래. 사이즈, 뭐 개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이게 신정보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구조 얘기를 하고 있어. 구조는 랜덤이 아니야.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그리고 for example이니까 S. 여기서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뇌는 아무것도 몰라. 무지. 또 하나는 이미 구조는 결정이 돼 있다. 이 두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에 대한 예시인 거잖아. 눈이 어디랑 연결돼 있을지, 귀가 어디랑 연결돼 있을지 이렇게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뇌라는 것은 구조화되어져 있다. 태어났을 때 보고 듣고 느끼도록. 요거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뭐도 사실이다.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왔네. 아까 나왔었던 거, 그지? 똑같은 얘기 반복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두 가지. 결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뇌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벗이 있고, knowing,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요거 나왔고, 그럼 나머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요걸 A, B로 잡으면은 A가 이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는 B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구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준점 잡아주면은, built-in, 이게 내재된이잖아. 이미 갖추어진, 내재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 좀 처음에 보면 애매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전 기억에 반응한다. 아니, 구조가 그냥 결정되어 있어야 돼. 구조를 통제하고요. processing power, 뇌의 파워를 처리한다. 구조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변화 쪽이겠지.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치? 싸운다만 봐도 아니지, 그지? 그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게 이미 결정된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결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고, 듣고, 느낄 걸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미 다 구조화가 정해져 있다. 이게 built-in assumption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선 빈칸 관련해서 질문 나온 건 여기까지였었고, 그지? 그리고 어법은 내일 한 번 더 좀 정리를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 숙제 범위를 잘못 봐가지고 어법 파트 나도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돼. 뭐 보고서 내일 얘기해 줄게. 여기는 아직 정리 안 했어. 저번에 우리 받았던 유인물은 다 끝났지 지금. 그지? 다 끝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유인물로는 마지막으로 받을 거야 이게. 이제 순서하고 삽입 마지막 유형 연습이고. 자,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책으로 나갑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되가기 때문에 지금 요 유인물로 마지막 우리 순서하고 삽입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책으로 받게 되는 건 탑10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약간 좀 큰 개념들은 다 끝났다라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을 거잖아, 그지? 이거 하면서는 이제 좀 작은 개념으로 갈게. 글을 볼 때 좀 강약 조절하는 방법. 어디를 보고 어디는 좀 가볍게 보는지. 좀 이렇게 작은 것들 좀 점검하면서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속도 높일 수 있는 거기까지 같이 연습하면서 이거 하면서는 갈 겁니다. 자, 순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잖아, 그지? 순서가 요즘에 상당합니다. 우선 기본이 있어.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고요. ABC가 있다. 처음에 너희들의 본능은 다 똑같을 거야, 그지? 읽어. 이거 연결되나? 안 되나?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총 3가지를 쓸 건데, 첫 번째는 역접보다는 순접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능 외의 지금 것들을 지금 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에 벗이 있어. 하지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수박값이
비싸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 쳐볼게요. 하지만 사과는 안 비싸다.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잖아. 문제 없어. 하지만 뭐가 항상 역접보다는 뭐가 먼저 나온다? 순접. 연결을 찾아주는 거거든. 여기에 만약에 수박 얘기가 나왔다? 그럼 얘가 먼저 가야 된다. 우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주면 돼. 보면은 연결되거든. 같은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순서를 두 번째가 뭘로 했었더라? 두 번째가 단절도 이제 힌트로 가져가야 되겠지. 당연히 이제 연결을 찾는 게, 순서를 찾는 게 목적이지만 안 보일 때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단절이 분명히 보일 때도 있잖아, 그지? 그럼 걔도 우리에게 순서에게 아주 명확한 힌트를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찾아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 대명사라든지 명사적 힌트 있잖아. 지시사라든지 연결하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건 안 되네. 분명히 보이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 해석보다는 연결의 논리로 풀어야 된다. 해석을 해서 연결되면 좋겠지. 하지만 안 되잖아, 그지? 충분히 느꼈을 거야. 해석만으로는 얘도 와도 될 것 같고 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뭐 주제를 안 찾아도 되잖아, 그지? 주제 몰라도 돼. 순서,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연결의 논리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경우죠. 쉽게 말하면 묶어주기라 봅니다. 이따가 이제 예시 문장에서 다 볼 건데, 아까처럼 여기 수박 나왔어. 그럼 여기도 수박이 있어. 이런 거는 쉽지 않지. 쉬워. 근데 여기도 수박이 있어. 그럼 이제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잖아. 다 비슷해. 명사적 힌트도 없고 연결어도 없다 쳐보자. 그러면은 뭘 가지고 묶어줘야 되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작은 전환점을 찾아줘야 돼. 빈칸이 어렵다 싶을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전환점을 찾아줘요. 요즘 추세야, 요즘 추세. 그러니까. 다 수박 얘기인데, 다 보면 다 비슷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 근데 작은 부분 있잖아. 여기는 수박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수박의 생산지에 대한 얘기를 나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데 수박 생산지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전환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이 수박 얘기지만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기는 생산지에 맞춰져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 이런 걸 찾아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산지 얘기로 전환됐구나. 이 지점을 찾냐 안 찾냐거든. 그래서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소재들이 살짝 변할 수도 있다. 소재. 그 다음에 입장 차이일 수도 있어. 입장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씩 막 보면 볼 건데 오늘. 그러니까 소박 똑같이 얘기야. 가격 얘기야. 근데 생산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비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
하는 얘기는 똑같다고. 수박이 피해를 입어서 비싸. 이건 다 얘기는 똑같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랑 공급자 입장 서로 다를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전환점들을 찾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제 참고용. 주어진 문장 다음에 쉽게 말할게요. 1번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즉 A, B, C 중에서 뭐가 주어진 문장과 먼저 연결이 돼야 될지 안 보일 때가 있어. 분명히. 이때는 1번은 포기야. 얘는 연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냥 A, B, C 순서만 A부터 C까지의 순서만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 버리라는 얘기지. 뭐가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얘들 사이에서의 순서를 찾아야겠구나. 요즘에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이게 안 보여. 연결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됐습니까? 자, 무조건 순접이야. 순접이 가야 돼. 순접도 다시 말하면 저 묶는 거지. 같은 걸 묶어줘야 돼. 그리고 단절을 힌트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단절. 그리고 해석보다는 다시 한번 묶어주기. 어려울 때는 아주 작은 전환점을 찾아서 묶어줘야 된다. 1번이 안 보일 때는 포기해라.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34번. 전투의 목적이 등장을 한다. 적들을 막 던지고 그를 막 무력하게 만들고 이 전투 얘기지. 전투. 전투의 목적은 블라인드 할 수 있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커맨더 지휘관들을. 그리고 전략까지도. 뭐에 대한 전략? 좀 더 큰 전쟁의 목적에 대한 전략도 눈멀게 할 수 있다. 뭔가 마이너스 분위기라는 건 알겠다, 그치? 전쟁이라는 건 절대로 고립된 행위가 아니야. 그렇지? 그것은 또한 한 번의 결정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마무리가 됐다. 가볍게 생각해. 너무 막 예측하려고는 하지 마. 그냥 전쟁 얘기구나. 전쟁은 고립된 게 아니구나. 위의 내용은 전투. 전투 때문에 이렇게 지휘관들이나 전략들을 눈멀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전쟁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전투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전쟁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몇 년 동안의 전쟁에서 한두 번 있는 전투. 그것 때문에 이 큰 전쟁을 눈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 같은 내용. 순접을 찾아줘야 돼. 같은 내용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명사 히트 있으면 활용해주고. A번에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완전체, 독립체라든지 representative, 대표자가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그 단체의 대표자는 무슨 형태가 됐던 가져야 한다.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를 가져야 한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정치 얘기지. 정치 얘기.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은 의지를 가져야 돼. 관련성이 없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 또 깊게 보면 머릿속으로 연결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겠구나. 이런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 자, 현실 세계에서요. 전쟁의 더 큰 목적은요. 항상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전쟁의 더 큰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괜찮나? 네? 1차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뭐 쳐볼게. 어쨌든 안 되는 이유는 없어, 그지? 10번에
한쪽 측면의 의지가 트랜스밋, 전달이 돼야 된다. 적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어떤 순간에는. 컨프론테이션, 직면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충돌, 이런 느낌이 있어. 싸우는 걸 의미하겠지. 대립이라는 뜻이다. 대립.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주인공이 윌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지금 A는 정치 얘기야. C는 의지 얘기야. 이걸로 끝난 거거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이것까지 봤었다면은 지금 전쟁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래서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이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순접이라는 얘기야. 같은 소재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걸 순접으로 잡아줘야 돼. 억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거든. 얘가 1번이야. 얘는 1번이 보이는 케이스지. 그럼 쭉 봅니다. 그것은 초월한다. 무력의 사용을 초월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야. 넘어서는 거야. 이것의 통찰력은 유명하게 어디에서 포착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지. 전쟁이라는 것은 continuation, 연속이다. 정치의 연속이다. 어떤 수단에 의해서. 결국 정치 얘기로 시작해서 정치 다 끝났잖아. 정치 얘기인 거야. 정치. 이게 전환이 되는 거야. 이게. 정치야. 좀 쉽죠? A로 가면 돼, C로 가면 돼. 정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A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정치적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뭘 가져야 돼? 의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의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뭘로 전환됐어? 의지로 전환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눈에 지금 쉽게 보이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전환됐네? 그러면 이제 의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0번에 의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도 해석 당연히 너희들이 하겠지만 막 첫 문장만 봐서 다 보이면 좋아.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좀 전환점을 찾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면은 좀 더 분명해진다는 얘기야. 자, 얘는 쉬웠어. 이런 경우는 괜찮아. 너희들 할만해. 자, 요거까지만 보고 쉴 건데 35번은 오답률이 좀 되거든? 뭔가 좀 앞에 것보다 안 보이는 지점이 있을 거다. 한번 1번만 찾아보자. 첫 번째로 뭐가 올지만 한번 찾아봐. 일 분 정도만 줄 테니까 1번이 뭐가 올지만 찾아보자. 됐나? 자, A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좋아. B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C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좋습니다. 신보유는 왜 손 안 들어?
자, 전문가들이 뭐를 식별하고 확인했냐면 많은 수의 measures. measure는 측정하다. 명사로 쓰면 조치다. measurement 해야지 측정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고. 자, 어떤 조치냐면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에너지 등급 높인다는 얘기지, 에너지 효율성. 근데 불행하게요, 많은 것들이 not cost effective, 비용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용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즉 에너지 효율성인 제품들이 비용적으로 좀 약간 좋지 않다는 얘기야. 이것은 근본적인 요구사항이고 조건이 돼. 뭘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의 투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부터 보자면. 뭐에 관한 얘기구나. 뭐에 관한 얘기. 에너지 효율성.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그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 두 가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this는 앞에 있는 비용 효율성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끝난 거냐면 비용 효율성이 에너지 효율성의 투자에 있어서 필수야.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에너지 등급 1등급이야. 그래도 너무 비싸.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어야 돼? 비용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만 남아있어야 돼. 자, A번에 디스 같은 거는 약한 힌트지, 애매해. 그치? 얘는 밑에 걸 해석하고 연결해봐야지 알 수 있는 힌트야. 상당히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힌트다. 추상적이야. 이것은 직접적인 repercussions. 밑에 cussions, 밑에 영향이라고 나왔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답니다. 이게 비용 효율성인가?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연결할 수 있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 하지만 얘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다? 영향에 관한 얘기다. 이게 전환이라고. 그래, 이게 비용 효율성일 수 있어. 근데 아직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쨌든 A는 영향에 관한 얘기인 거야. 개인적인 수준에 영향을 준다. A는 알 수 없다, 야. 그지? 알 수 없어. 이번에 있다. 상당한 externalities가 있습니다. 뭐 몰랐더라도 그냥 뭐 외부적인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잖아. 그지? 뭔가 외부적인 게 있어. 고려해야 할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 그리고 또한 macroeconomic effect가 있다. 몰랐어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해주면 되는 거지. 뭔가 외부적인 것에 관한 얘기구나.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빨리 비용 효율 이게 직접적으로 나왔으면 좋잖아, 그지? 하지만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 자, 어디에는 무조건 너희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여기는 표시를 했어야지. 보통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있잖아. 명사 힌트가 하나 정도는 있어. 서치 나오면 빼박이잖아. 그러한 비용 효율성. 자, 이게 문제야.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용 효율성이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랬지. 꼭 필요해. 꼭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막 대부분 안 그렇다. 요즘에 그런 경우가 없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 시작했거든. 하지만 그런 비용 효율성의 계산이 calculation, 계산이나 측정 이것이 쉽지는 않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글이 전체 소재는 비용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에너지 효율성 아니겠어? 어디에나 그런 요소들은 다 있을 거라고. 그럼 작은 전환점으로는 뭘 잡아줘야 돼? 이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얘는 계산에 관한 얘기다. 이것의 계산과
측정에 관한 얘기다. 이 전환을 너희들이 느껴줘야 되는 거야. B는 뭐에 대한 얘기였다? 외부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였었고, A번도 영향에 관한 얘기. 개인적인 수준의 영향.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하지만이 있으면 마이너스야. 아까도 비용 효율성이 꼭 필요한데 많지 않더라. 마이너스로 잡았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하지만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 답이 아니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용상으로도 지금 분명히 비용 효율성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비용 효율성의 계산은 쉽지가 않다. 그냥 해석했을 때는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1차적인 걸 말한다. 지금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산이 어렵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산이 어렵다. 1차적인 연결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얘는 1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지금 예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온 게 뭐냐면 다 B로 갔어. 얘를 1번으로. 왜? 해석했을 때 하우에버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거든. 같은 내용 나와야 될 것 같아. 필요하다. 하지만 하고 이제 문제점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얘도 연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라서 이거 대충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정도로 우리에게 초반 부분이 보여있다면은 이건 첫 번째 1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1번 그냥 포기해야 돼. 방법을 이제 하나를 얘기해주면 딱 봤을 때 1차적으로 연결 안 된다?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는 거야. 알겠지? 포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가장 명시적으로 주어졌던 힌트가 얘였었잖아. 얘는 빼박이잖아. 얘는. 그럼 이렇게 사고할 수도 있잖아. 그러한 비용 효율성. 이게 무조건 나오려면은 A의 후반부, B의 후반부에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맞지? 이거 하나만큼 우리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단서를 준 거니까. 그러면 A의 후반부에 에너지 효율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B의 후반부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효율성이 나옵니다. 즉 그러한 비용 효율성으로 연결이 될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문장, 박스 안에 있었던 이 비용 효율성, 얘가 디스였잖아. 얘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보고 이게 연결된다가 아니라 A, B 다음에 C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가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러니까 1번을 포기하고 얘들끼리 순서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C가 1번이야.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다 틀린 거죠. 오답한들은 다 B로 갔어. 하우에버 땀이 찝찝하거든. 우선 여긴 알겠지? 1번 포기해. 연결 안 보이면.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무슨 얘기? 계산과 측정 얘기를 했어. 자, 이건 쉽지 않아. 단순한 경우가 아니야. 이 계산하고 측정하는 건. 개별적인 비용을 보고 컴페어, 비교하는 거지. 그것들을 이런 성취된 리덕션, 감소 이런 것들과 비교. 그래서 내가 뭐 전기료 얼마 썼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 그리고 성취된 그런 감소에 의해서 막 비교하고 있어. 이건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가 나올 분위기? 이거는 그냥 느껴지는 사람은 계산은 이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이건 그냥 가볍게 예상해야 돼. 100%는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뭘 찾아야 돼, 이제? 계산 얘기를 찾아야 돼. 지금 계산 얘기하는 거죠. 이것의 계산이 쉽지 않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게 지금 묶어주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수준의 영향을 가집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계산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 이 계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 1차적으로 아니잖아. 그치? 상당한 외적인 게 있어. 고려해야 돼.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처음 보면 안 보여. 다시 보면은, 아, 이게 계산이구나. 계산할 때 개별적인 것만 측정해서 비교하는 게 다가 아니야. 외부적인 것도 고려해야 돼. 계산할 때 외부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 여기까지 계산의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한번 보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도 지금 계산이라는 거 인지했냐 아니냐가 포인트인 거. 자, 이제 예시가 나오잖아. 예시도 결국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전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서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계속 전환이야, 전환. 계산 얘기했으면 구체적인 거 나올 거잖아. 역시나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겠지. 이것도 다 이렇게 전환의 포인트로 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총괄적인 예로 나왔어. 총괄적인 전체 수준에서요. 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 증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어 블라블라블라 이런 안 봐도 상관없겠고. 자, 뭘로 전환됐다고 할 수 있어? 이걸로 전환된 거지. 지금까지는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액이 없었잖아. 그지? 이제 국가의 전체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된 상황이라고. 전환이 된 거야, 소재가.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전환이 된 거지. 앞에까지 긍정적인 효과 있었어? 없었잖아. 그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어려울 때, 잘 안 풀릴 때, 이런 걸 찾아내줘야 돼. 참고로, 매크로란 단어는 마이크로랑 반대 하면 쉽죠? 마이크로는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 매크로는 그럼 큰 거겠지. 우리가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할 때 그 표현이거든. 거대할 때 할 때 그 거시적. 즉 좀 큰 개념이 되는 거다. 마이크로는 미시적, 작은 개념이 되는 거다. 그래서 거시 경제학 이런 거 들어봤잖아.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거시 경제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넓은 범위의 효과를 경제 효과를 가진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왜 A가 와야 되는지 납득이 돼야 돼. 이것이 직접적인 개별적인 수준에서 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까지 봐. 이것만 보면 어떻게 알아? 같이 봐야 돼. 가정은 비용 감소, 전기 비용 감소할 수 있어, 가스 비용 감소할 수 있어, 건강에 향상을 시킬 수 있어. 두 가지가 보여야 되겠지? 아, 뭐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지? 긍정적인 효과야. 그려보면 이제 이게 보여. 아, 디스가 뭐구나.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의 향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이 국가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런 나라 좋은 이런 효과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 봤을 때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가진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올 거야. 그때마다 언지를 해줄 테니까 뭐 좀 기억을 해줍시다. 좀 쉬었다가 예.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보자. (36번입니다) 자, 마켓의 어떤 뭐 반응 모델에 따른, 무시하고 뭔 말인지 몰라, 그지? 증가하는 가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우선은 요거 it is, 네, 강조 구문이잖아, 그지? 주제문이었다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증가하는 가격이 유도한다, 만든다. 제공자들이 새로운 자원을 찾게 만들고요. substitute도 대체물, 혁신가들이 대체를 하게 만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conserve, 뭔가 아끼고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대안이 발생하게 만든다. 뭐가 포인트? 가격이 증가하는 거야. 뭔가 가격이 증가하면은 그게 혁신으로 이어진다. 대체물이 나오게 한다. 새로운 자원도 나오고, 그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가격 증가,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야? 가격 증가가 나왔으면 좋겠지, 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원천이나 어떤 대안의 등장, 이런 걸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A번을 봤을 때 많은 그러한 그린 텍시스, 요거는 이제 빼박이다.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돼. 명사 힌트죠. 그러한 녹색 세금이라고 돼 있다. 많은 녹색 세금의 예시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녹색 세금의 얘기인 거야. 앞에 없었지? 녹색 세금 전혀 없었어. 이번에 텍싱, 역시나 세금 얘기네. 어떤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래서 가격 증가가 있다.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은 둘 중에 하나, 이러한 자원들의 사용의 감소, 혹은 새로운 옵션이나 원천의 창의적인 혁신, 이런 결과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느껴지지? 얘는 뭐가 느껴져야 돼? 순접이다. 이 정도가 순접인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가격 증가라는 얘기 그대로 나왔고요. 새로운 원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감사하고 받아 먹어야 돼. 1번. 텍스 나왔으니까 아닌가? 이거 아니라고. 결국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부과 자체가 뭐 하는 기능? 가격을 올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게 가격의 상승이야. 3번은 그 결과들은요, 뭐였냐면은, 미안. 증가된 재활용, 그리고 더 신중한 주의나 관심, 소비자들에 대한 뭐에 대한 패키징이나 웨이스트, 뭐 쓰레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포장지나 쓰레기에게 소비자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에 관한 얘기다? 재활용 얘기다. 쓰레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역시 연결성이 떨어지지. 자, 그럼 B의 후반부를 보면은 the money, 돈인데 raise가 이제 원래 들어 올리다, 그지? 뭐 키우다도 되고 모으다도 돼. 기금 같은 걸 모으다. 그래서 여기서 모아진, 그냥 들어 올려진 돈이니까 수집된 모아진 돈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이, 세금 얘기야. 계속 사용이 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로 끝났다? 세금 얘기야.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누가? 정부가. 정부 입장이야.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들인 돈, 이걸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부가 세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C로 가, 안 가? 안 가. 그냥 좀 어색한데요가 아니라 명확하게 찾아내봐. 소비자 입장이야. 얘는 정부 입장이고 얘는 소비자 입장이야. 재활용도 증가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 소비자가 더 주고 있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연결하면 막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전환들을 찾아주면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해. 그럼 이게 뭔지 알겠지? 그래서 녹색 세금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세금을 의미하는 거지. 정부에 의해서 걷어들여진 그런 녹색 세금의 예시는 많다, 존재한다. 여기는 분사구문이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매립지 비용을 직면한 이런 것들을 다 직면한 거지. 노동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비용, 쓰레기 처리, 예를 들어 이런 비용들을 직면한 도시들은 도시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도시들이 뭘 요구했냐면은 바뀌죠. 이제 입장이 바뀌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전환이야. 가정에게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잖아.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에다만 버려야 돼. 구매되어진 소비자에 의해서. 그리고 종종 1달러나 몇 달러를 부과하는 쓰레기 봉투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비자 입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가정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얘기야. 쓰레기 봉투 얘기. 그래서 10원이 그 쓰레기 봉투의 결과가 이제 이어지는 거지. 쓰레기 봉투 결과가 재활용으로 이어지고요. 소비자들이 쓰레기에 나오잖아. 계속. 쓰레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한다. 알겠지? 이런 연결성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돼. 해석해서 자연스럽게 되겠다는 부족하고요. 자, 하나 넘겨본다. 또 어려운 걸로 하나 가볼게. 쉬운 거 어려운 거 한 번씩 해보자. 39번 가본다. 오답률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선 한번 보면서 얘기할 건데 A, B, C에 우선 연결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지.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의 형태라고 돼 있어. 뭐다? 관행이다.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려지는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 주석으로도 안 주어졌지. 그지? 뭔지 몰라. 단어 아는 사람.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지?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냥 가면 돼. 어쨌든 뭐에 관한 얘기다? 뭔가 요게 이거겠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다. 변호사들이 사용을 한대요. 변호사. 이 정도만 딱 파악을 해주고 A번 가보자. 그러므로 너무 깊은 의미는 두면 안 돼. 어쨌든 같은 내용이겠다. 이 정도는 알겠지, 그치? 오직 결과야. 고객이다. 고객에게 유리한 favor.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compensated, 보상을 받는다.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연결은 안 보이지. 순접은 안 보인다. 그지?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 아, 고객에게 결과가 좋았을 때만 돈 받는다. 뭐 이런 느낌? 자, 이런 가격을 사용해서요, 소비자들은요, 확신하게 되고 뭔가 보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들이 노 피스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세틀먼트를 받을 때까지. 자, 세틀먼트도 다양한 뜻인데 두 가지. 정착하고 또 합의, 해결이 있었잖아. 지금 변호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의가 돼야 되겠지. 아, 어떤 합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이런 합의를 받을 때까지는 소비자는 돈을 안 낸답니다. 소비자는 돈을 안 낸다. 모르겠지, 뭐, 연결은 사실. 안 보여요, 그지? 10번. 이 비용은 주요한 방법이래. 개인적인 부상, 그리고 특정한 소비자의 케이스. 역시 지금 변호사 얘기 나왔으니까 사건이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빌드 되어지는 주요한 방식입니다. 청구된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빌, 청구하다, 지폐, 돈,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마 너희가 느낌을 받았으면은 지금 얘가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려주고 느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갔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봐볼게. 이런 접근법에서 변호사들은 비용을 받지 않는 거야. 지불을 받지 않아요. 뭐 할 때까지? 사건이 해결이 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이 포인트야. 변호사는 사건 끝날 때까지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피해서 고객들은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사건이 합의될 때까지.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역시 합의가 됐다는 얘기지. 유리하게 합의가 됐을 때만이 보상이 되어진다. 변호사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게 짜증나는 거지. 지금 A, B, C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다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다. 즉, 그래. 정의를 내려주고 하니까 C가 1번일 것 같긴 해. 라는 느낌은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받았겠지. 하지만 얼핏 봐도 봤지만 A하고 B가 다 같은 상황이지. 같은 내용. 그래서 그 다음이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어. 그래서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거고. 가볼게요. 그래서 사건 해결 때까지는 얘는 돈 못 받아. 그리고 그때 그 변호사들은 지불을 받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그 고객이 받는 돈의 퍼센테이지를 받는 거. 이게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 비용에 관한 얘기지. 해결 때까지 돈 못 받는 거예요. 고객은 해결 때까지 돈 안 내는 거야. 오직 고객이 승리했을 때만 보상이 되어지는, 돈 받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좀 더 봐볼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가격은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make sense 하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러한 사건에서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intimidated, 위협을 받아.
약간 좀 뭐 겁을 받는다는 얘기지. law firm, 이런 법률 회사에 의해서. 위협받는다는 얘기는 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다? 높은 비용이란 얘기야, 사건에 대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나. 그래서 소비자는 이 사건이 언제 몇 년이 재판이 갈지도 몰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지불하는, 끝났을 때 가격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지. 2번이요. 이런 가격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은 해결될 때까지는 돈 안 내. 이걸 보장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또 다른 이런 비용의 경우들, 경제적인 가치, 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it's hard to determine. 결정하기가 힘들어. 즉 쉽게 말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뭐 하기 전까지 서비스 그리고 프로바이더, 이 제공자가 가격을 형성할 때까지. 어떤 가격이냐면 그들이 공유하게 해줘. 위험과 보상을. 그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위험과 보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가격을 형성할 때까지는 이 가격의 가치, 경제적 가치도 우리가 결정하기는 힘들다.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뭔가 안 보이잖아, 그치? 이런 것만 가지고 찾자면은 너무 헷갈려. 이게 그거 같고 연결도 될 것 같고 막. 자, 출제자의 의도로 보자면은 딱 전환점이 한 번 있었는데 요겁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자. 지금 다 비슷한 얘기야.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 다 비슷해. 다 같은 상황이야. 순서를 우리는 정해야 되니까 전환점을 찾으라 해. 작은 전환점. 이거지. 소비자의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그럼 이 이후로는 소비자 관점이야. 그 앞에는 변호사 나왔었잖아. 변호사가 돼. 즉, 다 같은 상황인데 변호사의 관점이냐, 소비자의 관점이냐. 이게 지금 기준점이 되는 거지. 이 봐봐. 누구 관점이야? 소비자 관점.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이 연결이 되는 거야. 10번 봐. 누구 관점이야? 변호사 관점. 이건 거지. 그래서 C에서 변호사 관점에서 이 비용에 대한 입장을 쫙 풀어주는 거고. 그리고 A까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지. A에서도 이렇게 이게 뭐야? 이런 된장. 응? 지금 몇 번이냐 이거? 여기 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을 때만, 보상을 받는다. 보상받는 건 누구겠어? 변호사겠지. 소비자가 승소를 해. 걔가 이겼어. 돈 받아. 그래야지만 변호사는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변호사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C가 A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소비자 관점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너무 짜증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뭔가 명사적 힌트도 안 보이고 내용의 연결성이나 이렇게 뭐 전환도 분명히 보이진 않을 때는 정말 작은 전환점에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식의 유형들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모아서 보기는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우리 모의고사 본다 그랬어. 그래서 내일은 1시에 오면은 되고, 너희 실제 수능 시간도 영어는 1시 10분에 시작이잖아. 거의 비슷하게 보기 위한 거니까, 보고 끝나고 나면은 좀 여유 있게 개별적으로든 좀
볼만한 문제들은 다 풀이할 거니까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다, 알았지? 한번 3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좀 생각하고 오면 돼. 자, 고생했습니다.